한국에 이제 막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나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자국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어느 여성은 한국 정착 초기에 겪었던 깜짝 놀란 경험담을 공유하며 자신이 왜 한국에 사는 것을 이토록 좋아하는지 털어놓았고, 이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인기글에 등록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딸의 엄마로 지내고 있는 미국인 루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산지 4년째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2돌을 넘긴 예쁜 2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랍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크는 딸들을 보는 게 요즘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똑같이 생긴 애 둘이 잘 놀다가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문득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서 사연을 글로 써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한 사건 때문에 한국에 괜히 왔다며 통곡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 순진하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던 것 같은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심심하면 그때의 저를 지금까지도 놀리거든요. 그때 당시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매일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도 그때의 제가 너무 웃겨서 사연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원래 남편과 저는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했고 1달 정도가 지나서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찾아와 준 아기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기는 금방 찾아와 주었지만 우리 곁에 오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천사는 심장 소리를 듣기도 전에 떠나버렸어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임신 안정기가 되기 전에는 유산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4명 중에 1명꼴로 유산을 경험한다고 하셨어요. 제 잘못이 아니니 자책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회복하고 다시 임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2번째 아기도 금방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아기를 잘 지켜야지 생각했습니다. 보통 임신 안정기를 12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10주차가 되었을 때 아기의 심장이 갑자기 멈췄고 그렇게 2번째 아기도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2번이나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번째 아기가 떠났을 때 저는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남편도 슬퍼했고요. 전부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분명 내가 뭔가 잘못해서 떠난 거라고 생각했었죠. 남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 말도 제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친정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도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주셨어요. 임신이라는 게 원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절망이 빠졌습니다. 2번이나 아기를 떠나보냈으니 트라우마도 강하게 생겼고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을 무렵 마침 남편이 한국으로 3년 동안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파견 직원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성과가 뛰어났거든요. 남편 회사에서 한국으로의 파견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어서 남편은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저는 2번의 유산을 겪고 우울함에 빠져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곧바로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2번이나 슬픈 일을 겪어서 미국에 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슬픈 일을 많이 겪어서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나서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이 생각도 접었던 차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한국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오자마자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을 텐데 조금 쉬었다가 일을 구하라고 했지만 저는 일부러 일을 빨리 구했어요. 저는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 일을 하게 되었고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정착해 그동안 아픔은 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꽤 만족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편리했고 이상하리만큼 제 몸도 마음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기분이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요.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몸이 건강해지니 정신도 건강해졌고 매일을 힘차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최근 몸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낀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의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아주 건강한 쌍둥이라고 말해줬고 의사는 저희 부부에게 임신을 축하한다는 말을 유창한 영어로 건넸습니다. 두 명의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마치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두 명의 아기가 다시 제게 와준 것 같다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잘 지켜내서 꼭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 저는 큰 걱정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산부인과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었거든요. 한국에도 미국 병원 입원비가 끔찍한 수준으로 높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각 진료 과목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바로 산부인과인데 실제 미국에서 아이 한 명을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3만 달러, 즉 3천만 원 정도 들고 이것도 싼 편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이 한 명을 출산하는 비용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랍니다. 그래도 비용은 비싸지만 아쉬운 대로 보험이라도 들면 총 비용의 30%의 금액 정도만 낼 수는 있지만 그 보험료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멀쩡한 태아를 지우게 되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쌍둥이 출산 비용은 1억 원이지만 아이를 지우는 수술은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은 미국에서보다 더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고 한국에서 저는 외국인일 뿐이잖아요. 그나마 미국에서는 보험이라도 들었지 한국에서는 제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이 없는데 그 큰 비용을 갑자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임신 초기인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거짓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드는 비용만큼 안 나오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쌍둥이와 저의 건강에만 신경 쓰라며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거든요. 저도 알겠다고 말하면서 애써 괜찮은 척 기쁜 척 말했지만 사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의 어두운 표정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도 전달이 되었는지 두 번째 정기검진일 때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으셨어요. 혼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제 불안한 감정을 톡 건드리신 거죠. 걱정하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정말 쌍둥이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요. 우리는 쌍둥이를 출산할 만큼 돈이 많지 않고 게다가 외국인이라 더 큰 비용이 들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울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한국 의사와 간호사는 깜짝 놀라면서도 저를 달래기 바빴어요. 한국의 산부인과는 그 정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과 여러가지 지원 덕분에 출산 비용을 10만 원 아래로 해결할 수도 있고 산모가 자연분만을 선택하면 출산 진료비는 아예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게다가 남편분의 외국계 회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병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저는 그게 말이 되냐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들지 않는 건 거의 사기가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러자 한국 의사는 허어 웃으며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산모가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1인실을 선택한다면 수십만 원 정도가 더 붙고 자연분만이 어려워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면 수술비로 100만 원가량이 추가되며 출산 후에 몸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까지 이용한다면 돈이 좀 더 들지만 미국만큼의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면서 대략적인 평균 출산 비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의사가 농담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출산 비용이 걱정되어 마음을 졸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런 나라에서는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고 신나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폭소를 하더군요. 설마 지금까지 그걸 걱정한 거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그 사실을 정말 몰랐냐고 의아해하더군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아서 설명을 따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순간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남편은 정말 귀여운 임산부라면서 저를 다독여줬어요. 앞으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오로지 아기와 저만 생각하라고 했고 저도 태교에 더욱 집중하고 싶어서 하던 일도 잠시 그만두기로 했어요. 학원 원장님도 축하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을 하러 출근하는 길에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다니던 차가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방전이 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탔는데 하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 전용 좌석도 이미 꽉 차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임산부석에는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물론 임산부석이기는 했지만 그분이 연세도 많으신 노약자이셔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더 가야 하는데 몸에 무리가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지하철 문 앞에 있는 기둥을 잡고 버티고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여성분께서 저를 보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성분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임산부 맞죠? 라고 묻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분은 지하철을 타면 무조건 임산부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노약자석은 따로 있으니까 임산부석에 가서 비켜달라고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서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임산부임을 알리는 분홍색 배지를 받는 방법을요. 그분은 정말 친절하게 어떻게 받는지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분홍색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면 누구든지 보고 양보해 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임신 초기의 엄마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기발함과 배려심에 감동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성분께서는 보건소에 가면 임산부 우선 주차증이랑 철분이나 엽산제 같은 영양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보통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임산부가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한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임신하는 임산부들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타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이 정보를 알려주신 여성분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생전 처음 보는 저에게 몸짓 발짓으로 제게 하나라도 알려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그날 퇴근하는 길에 바로 보건소에 들러서 임산부 배지를 받았고 그날부터 가방에 달고 다녔는데요. 이후로는 정말 단 한 번도 지하철에서 앉지 못하고 간 적이 없어요. 배지가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꽉 차 있는 지하철에 타면 사람들이 무조건 배지를 보고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배지를 그렇게 바로바로 발견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몸에 양보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임산부 전용 좌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지를 보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어떨 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노약자석을 양보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제가 죄송했어요. 그분들도 서 있기가 힘드시니까 노약자석을 만들어둔 거잖아요. 그런데 저만 보시면 바로 양보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임신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내 딸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간식이나 과일을 챙겨주시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눈동자 색깔도 머리카락 색깔도 다른 외국인인 저를 자기 딸 같다고 해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나중에 내 자식들이 태어나면 한국의 어르신들과 같은 모성애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저의 소중한 첫 아기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우리 아기들은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요. 뱃속에서부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들도 그렇게 착하고 넓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